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TV.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방법, 실전 투자 방법입니다. 네, 다크호스 2천만원 투자로 1,500만원을 벌다.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참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루인데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네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이렇게 또 연말 되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 한 해 계획했던 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작게나마 작은 목표,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달성하는 일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라든지 실행을 해보시고 내년을 맞이하는 게 어떨까,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네,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저의 실전 부동산 투자 경험 첫 사례입니다. 네, 2천만원 투자하여 1,500만원을 벌다입니다. 네, 이렇게 첫 스타트 지점에 제가 투자를 처음에 하게 된 실전 투자 첫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한 수십 차례 이 정도 경험이 많고 그러진 않지만, 제가 이때까지 8년 동안 이때까지 부동산 투자한 사례들 관련해서 틈틈이 실제 투자 사례라든지, 제가 마인드 관련된 영상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또 중간중간에 이 사람은 과연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제가 예전에 했던 부동산 실제 투자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오늘 첫 사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사실 많은 고민, 걱정을 했습니다. 네. 혹시나 오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오해냐면, 아니 자기 돈 버는 내용 가지고 자랑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잘난 척,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잘난 척 하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괴리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는 이렇게 현실이 팍팍하고 투자는커녕 매달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 참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와 저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저 말이 정말 사실인가, 혹시 지원해서 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고, 또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SNS, 이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강의를 듣고 얘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거 아닌가, 사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테크 마인드 영상 첫 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찍어오고, 또 실전 투자 관련된 영상 또는 셀프 리모델링 관련 영상도 찍으면서 단 한 번도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이라든지 거짓을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우 1,500만원 벌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몇 억 벌어야지 그게 투자 성공한 사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첫 부동산 제가 실전 투자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상황과 그때 내 원칙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첫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게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에 이 다크호스가
이렇게 실전 투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타인의 경험,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은 고수분들 경험을 많이 듣고 보고 배웠지만,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1년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동시에 벌어졌던 그런 한 해입니다. 제가 그 근무하던 직장,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관리자로 첫 진급했던 그때가 이제 2011년인데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계속 생겼는데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힘든 일이 또 많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 피부병, 이 건선이란 피부병이 처음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가족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 일반 피부병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건선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관련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 진급함과 동시에 고향에서 먼 전라도, 저는 이제 경상도이기 때문에 전라도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결혼 후에 주말 부부 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2년 동안 하게 되는 첫 스타트 2011년도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상황이 저에게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전라도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 환경이 저에게 줬던 엄청나게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책도 보고 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네. 부동산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또 모임에 참석하고 또 책도 보고 부동산 투자 고수분들 그때부터 블로그 글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스스로 공부를 내 스스로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투자 공부를 한 첫 해가 아닌가. 그때 느꼈죠. 저는 회사가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 제가 관리자 되고 나서 또 느낀 거고, 더욱더 지금 내가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영원하지는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나이입니다. 그때 제가 당시 나이가 31살이었고요. 나만의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월급 이외에 나에게 수익을 주는 그 무엇, 바로 재테크 투자, 나만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느낀, 깨달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이렇게 쭉 이어지는 큰 대형 파이프라인인데요. 여러 가지 제가 공부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주식도 하고 어떤 방향이 내가 맞는 재테크 방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도 공부도 하고 했었지만 저하고는 성향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부동산에 제가 발을 들이게 되면서 참 이게 재밌다, 공부가.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해서도 즐기면서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나고 결혼하기 얼마 전에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투자는 혹시 언제 해보지? 과연 내가 이론만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고민도 들고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 그때 제가 이제 결정했던 것이, 그래, 우선 내가 잘 아는 제 고향인 거죠. 대구에서 먼저 투자를 시작해보자. 다른 곳은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직장생활 한 지가 그렇게 꽤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은 지식, 경험은 없지만 아직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큰 대형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은 소형 아파트에 먼저 투자를 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구 전 지역을 물색하고 나서 일단은 제가 한 곳을 정했는데요. 북구, 대구의 북구라는 여러 가지 구 중에 북구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매물들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제가 왜 거기를 했냐? 제가 예전에 잠시 살았던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그 동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북구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대구에 이제 1, 2호선 지하철밖에 없던 상황에 이제 지상철이 건설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개통돼서 다 운행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설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호선, 그러니까 3호선이 지상철이거든요. 지상철이 건설되어 그 역이 지나가는 지역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중에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첫 신혼집 전세로 또 들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제외하고는 사실 큰 돈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는 저만의 투자라든지 재테크에 대한 원칙,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은. 대출은 내가 받은 게 아니야. 이건 빚지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사실 그때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돈으로 투자하자. 일단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저것 다 끌어모았죠. 돈을 다 끌어모으고 그때 이제까지 총각 때부터 계속 적금해서 모아놓았던 돈, 그 다음에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 또 CMA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돈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집안에 일도 있었고 또 결혼 준비도 하고 다 합치니까 2천만 원이 딱 있었습니다. 사실 2천만 원으로는 뭐 당연히 집 한 채 살 수 없는 돈이죠. 중형차 한 대 살 수 없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결심한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자, 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우리 갭 투자한다 그러죠. 전세 갭 투자를 하자.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평일은 전라도에서 근무하고 공부도 이제 퇴근하고 하면서 금요일날 제가 퇴근하면 이제 저녁에 마치고 이제 광주 그 쉐퍼프 터미널 가서 대구에 버스 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도착하면 이제 거의 11시가 넘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대구, 북구 제가 그 점 찍어놓은 그 동네에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 사전에 물론 제가 주중에 내가 이번 주에는 여기 동네에 어디 어느 아파트를 보고 싶다면 네이버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일단 다 확인하고 그 해당 그 공인중개사에게 그분들하고 미리 연락을 해야 되죠. 연락해서 평일은 내가 근무 때문에 대구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말에 가는데 주말에 가서 내가 방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 이렇게 다 시간 약속 잡아야지 제가 토요일날 가도 일요일날 가도 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안 잡고 가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모든 것을 그분들하고 스케줄을 맞춰서 가는 거죠. 자,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우선은 뭐 이렇게 된 거죠. 투자 가치가 있고 앞으로 많이 오를 지역에다가 또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다. 이것은 사실 뒷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번은 뭐였냐면 매매 전세 차이가 즉 갭이라 그러죠. 2천만 원 이하인 곳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원칙이 그때까지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돈도 수중에 있던 현금 대출을 안 받고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인 곳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수수료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취등록세도 들어갑니다. 또 수리가 혹시 필요하면 수리비도 추가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갭이 그만큼 벌어지게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말마다 북구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몇 달 동안 제가. 자, 한 달 이상 이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물건만 보고 투자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급함마저 생기는 거죠. 무슨 결혼인데 결혼 전에 하나는 투자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는 곳마다 그냥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지방 대구 저평가다 사야 된다. 여기 지금 사면 많이 오를 것이다. 근데 저는 저기도 좋아 보이고 저 아파트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정말 몰랐던 거죠. 제가 그때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투자 매물을 결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때 제가 샀던 아파트 매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오래된 저층 아파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5층 엘리베이터가 있던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요.
5층 아시죠? 5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들 거기에 전세 갭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층수는 5층 아파트에 제가 산 곳은 3층이었습니다. 공급이 20평인데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더 적죠. 한 14평, 15평 이 정도 좀 안 될 것 같고 엘리베이터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 아파트 금액이 7,100만 원이었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부동산하고 매도자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주면 사겠다 해서 최종 매수금이 6,950만 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잊을 수 없는 금액이죠. 첫 투자였기 때문에 6,950만 원에 그때 당시에 세입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전세금이 5,4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분은 전세를 끼고 파는 상황이고 그래서 갭이 두 금액의 차이가 1,55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취등록세 그때 당시 1.1%인가 들어가고 또 부동산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를 모든 세금까지 포함해서 가능하겠다 해서 매수를 결정하게 되고 계약서를 서명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세입자분은 5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고요. 전세 계약이 중간에 이제 1년 정도, 2년 계약인데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라든지 지금은 당장 할 상황이 아니고 왜냐면 1년 정도 이렇게 더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계실 때 제가 한번 보러 갔었는데 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손볼 데가 없어서 깔끔하게 잘 또 살아주셨고 그래서 매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교환을 작성하면서 지금은 당연히 제가 팔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 아파트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이름 공개돼도 상관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은호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엄청 오래됐죠. 여기 보시면 1987년도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는 25년, 26년 됐겠지만 지금은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고 5층 아파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세가 8,700에서 9,500 이렇게 돼 있네요. 매매가가 현재. 그리고 전세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보니까 5천에서 예전하고 비슷한 거죠. 5천에서 6천만 원 사이고 왼쪽에 보시면 전세 5천, 6천, 매매는 8,7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2층이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보통 9천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세는 별로 약간 올랐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고 매매가가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죠.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조금 올랐어도. 어떻게 돼 있나 제가 궁금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좀 더 작은 사진인데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대구 3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그때 당시에는 건설 중이었고요. 여기에 팔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역과 걸어서 10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역세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교통이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네.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7년 이렇게 해당 면적에 쭉 보니까 우상향은 했지만 그렇게 높게 금액이 오르진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한 이 정도 최근에 8천 이렇게 실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천천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실전 투자 방법 관련해서 아파트가 7년 정도 사이에 매매가 전세가가 약간은 우상향이었지만 크게 오르진 못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 5층 아파트라는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얼떨결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생애 첫 투자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론보다도 책이라든지 블로그 또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서 그보다 실전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됐다는 거죠. 이 투자를 통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아니고 이걸 떠나가지고 부동산 투자 방법과 순서, 주의할 점 이런 걸 제가 많이 배우게 된 거죠.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또 해당 지역 임장 가고 현장을 조사하고, 근처에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동일 평수의 동일 매물군을 계속 보는 거죠. 집안 방 상태, 내부 구조, 모든 수리 상태를 비교 평가해서 매물 조사 후에 내 나름대로의 엑셀에 정리하셔도 되고, 쭉 리스트업을 해나가서 그 중에 가장 내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결정되면 뭐 가계약금 보내고 계약서 작성하고, 또 내가 나중에 보냈을 때, 취득했을 때, 팔았을 때 세금 공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이 고수들 투자 경험 사례를 책과 글로만 보다가 실제 하게 되니까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알아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초보자들은 고수들의 경험 사례를 보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없이 그냥 내가 뭐 하면 되겠지 하다가 정말 힘든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라도 간접 경험, 책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그만큼 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밟아서 넘어지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겠죠. 자,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론적 공부가 되었다, 원칙이 좀 생겼다 하면 이제 실전으로 직접 부딪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분과는 1년이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다 했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약 만료가 되어서 다음 세입자를 알아봐야 될 상황의 시기가 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전세 세입자를 알아보려고, 이제 세입자 알아보려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놔야 되죠. 부동산 물건을 쭉 내놓는 와중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동산에서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 매물 파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에?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했죠. 저는 전세입자를 찾으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갑자기 1년 만에 파실 생각 없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봤죠.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제가 물어본 거죠. 팔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한 8,500 정도 팔 수 있지 않겠어요? 집 상태가 이제 어떤가 따라서 수리 상태라든지 뭐 내부 뭐 교체한 게 있는지 옵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세로는 8,500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그때가 대구라든지 이런 광주 이런 지방에 그때 2011년도 12년도부터 대세 상승기였던 그런 그것도 있었고요. 시기가 서울이 그때 떨어졌던 시대는, 그 시기에는 이때 당시에는 지방이 올라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6,950만 원에 제가 샀는데 지금 1년 후에 8,5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거 지금 팔면 1년 만에 내가 1,5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세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아까 그 연식을 보셨지만 너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 들고 내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아까 그 전화 온 그 해당 부동산에 그 사실 의향이 있다는 그분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집을 확인해 보고 연락을 달라, 의향이 정말 있다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다시 방을 보고. 자, 살 의향이 있으신데 조금 금액을 조정해 주면 그 계약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또 얘기하시는 게 들어오실 분이 노부부라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부부인데 크게 사실 여유가 없다, 조금만 조정해 주면 이분들이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아마 사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아까 8,500으로 얘기했는데 150만 원 정도 조정해서 8,3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서로 하고 그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거죠. 자, 매도 계약을 작성하는 날에 부동산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실제로 이제 매수자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노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나이가 좀 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7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노부부. 여유가 많이 없으시니까 이제 그 작은 소형 아파트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의 얘기가 집도 깨끗하고 또 좋은 집을 잘 사셨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참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감사드렸죠. 그렇게 해서 저는 기분 좋게 인생 첫 투자 후에 바로 또 1년 안에 또 첫 매도까지 1년 정도 되는 시간에 그렇게 많은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만에 제가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좀 더 나은 거죠. 자,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자, 그냥 넉넉 잡아서 1,300만 원의 시세 차이라 생각해도, 자, 직장인분들 월 100만 원씩 적금하시고 계시나요? 내가 월 100만 원씩 적금을 아끼고 아껴서 한다 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13달이 걸리는 꾸준하게 그것도 적금을 부어야지만 내가 아끼고 해서 100만 원 모아서 월 100만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1년 만에 시세 차익을 그만큼 본 거죠. 아, 정말 큰 금액인 겁니다. 저에게는. 그 전까지는 적금 예금으로만 투자했던 저에게 정말 신세계인 거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이래서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1년 전에 제가 주말마다 무거운 평일에 매일 그 힘든 일과를 마치고 금요일날 퇴근해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임장하러 돌아다니고 현장 조사하러, 그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뭐 책도 보고 글도 보고 노력을 계속적으로 했지만 운도 따라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 그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두이시라 하잖아요. 그냥 실행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만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강아지 보이시죠? 물에 뛰어든 겁니다. 실행한 거죠. 가지고 오기 위해서 힘든 이런 고난과 여건이 있다 해도. 자, 그렇게 해서 저의 인생 첫 투자 다행히도 손해보지 않고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의 첫 실전 투자 사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혹시나 오늘 저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그리고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전 투자하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실전 투자 영상을 이렇게 남기기로 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 분이 제가 블로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로그에 이런 말씀을,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시간이 좀 됐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블로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이 블로그에 오면 마인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획을 했던 분들에게도 많은 실전 투자 경험, 많은 조언과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댓글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저도 이제 댓글 남겨드렸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에 얼마 전에 영상에 글을 올리신 분도 앞으로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도 중요하고 실전 투자 방법, 이렇게 제가 했던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겠구나.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잘난 척 한다거나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괜히 없는 말 지어낸다거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저는 제 투자 있는 그대로 실전 사례를 기회가 되는 대로 틈틈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또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그거 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 투기꾼들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와 투기, 제가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투자든 간에 내가 실천하고 실행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전에 엄청난 준비와 노력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투자하는 게 묻지마 투자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만의 재테크 투자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마인드가 형성된 다음에
나만의 투자 원칙, 실전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실천을 또 미친 실행력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마인드를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속에서 버리시는 그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크호스였습니다.